재보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재보선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서울시장이 중요하니까요. 예.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의 격차가 전에보다 훨씬 더 벌어져가는 그런 양상이에요. 예. 그렇죠. 예. 과거 리얼미터가 24일 날 그 조사한 것을 보면은 오세훈 55.0% 대 박영선 36.5%였어요. 5%. 그래가지고 18.5%의 격차를 보였는데 오늘 TV 조선과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27일 날 조사한 것 보면 격차가 더 벌어져 버렸어요. 예. 지금 수치가 이제 얼마로 놓은 거죠? 제가 그걸 안 적어 왔으니. 오세훈 후보 55.7%. 예. 그다음에 박영선 30.3%에서 25.4%입니다. 예. 예. 그리고 부산도 기왕이면 얘기를 해야죠. 부산의 경우도 48.2 대 26.0. 그래갖고 22.2%.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채널A 갑자기 이제 그 오후에 방송을 나가가 이 선거 방송을 쭉 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게요. 첫째는 이제 이 지지율은 숫자 있죠. 예. 이거는 상당히 그 믿을만하고 어디 이보다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긴 있어요. 예. 저는 지금 선거가 워낙에 문재인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은 폭등하고, 그리고 이제 그 LH 땅 투기부터 워낙 민심이 분노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 수치는 믿을만한데 첫째. 그러나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절대 그 후보는 믿으면 안 돼요. 예. 오세훈 후보가 그거 잘하더라고.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는 지금 이게 그 1, 2%의 박빙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야죠. 최선을 끝까지 다해야지. 옛날에 이제 그 뭐 한명숙하고 할 때 왜 10% 앞서다가 0.6% 이긴 거 있잖아. 예. 근데 그때하고 분위기는 틀려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뭐 문재인 정권이 워낙 레임덕에 초토화돼 가지고 지금 저는 이 여론조사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차이 날 수도 있고 이게 믿을만 한다. 이렇게 첫째 전제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그 후보는 그렇게 그 방심하거나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후보는 항상 이 여론조사가 박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분리해서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이 서울과 부산에 있는 시민들도 사실은 지금 박빙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다 이겼네. 뭐 나 하나 투표 안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지 않겠구만. 그런 마음이 쌓이면은 박빙이 돼버리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들도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다. 그러나 지금 여권이 아직도 9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그 간에 또 무슨 어떤 카드를 들이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반드시 이번 선거에는 투표에 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하는데 뭐 투표 반드시 하겠다는 비율이 한 70% 이상이 넘는 거 보면은 이번에는 투표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한 60%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주위에도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이번에는 이게 꼭 한 표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 대다수고요. 근데 그 제가 그 방송하면서 좌파 패널 있잖아요. 그 상당히 그 이해찬이하고 친한 좌파 패널하고 이제 끝나고 방송 끝나고 대화를 좀 했더니 자기들은 이게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판단해 볼 때 세 개의 화살이 남아 있다. 세 개의 비장의 카드가 있다 보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세 개의 화살. 첫째는요. 첫째는 이제 그 금권. 박영선이가 뭐랬어요? 야, 내가 당선되면 디지털 비트코인 1인당 10만 원 주는데 1인당 10만 원입니다. 한 집에 10만 원이 아니고 야, 어린애들도 10만 원 다 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안 되면 이거 없어. 그러면 이게 어린애들 첫 투표권 갖는 대학생들은 10만 원 이것 때문에 누구 찍어야 되나? 이게 바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신고무신 선거입니다. 이게 옛날 그 아날로그 시대의 고무신 선거가 디지털 화폐니까 21세기 4차 혁명 시대의 신고무신 선거. 여기 금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권. 어차피 이게 뭐 조직인데 우리가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다 잡고 있고 선관위도 우리
쫄다고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게 12대 11인데 또 선관위에서 자료가 저 한두 명 퇴장시켜주면 야 12대 8로 축구 되면 이게 축구 아니야지. 선관위, 구청, 시의원, 도의원, 관권 있잖아. 이게 조직 동원 선거잖아. 요걸 이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 좌파들이. 가짜뉴스. 가짜뉴스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많이 써묻잖아요. 야, 이게 뭐, 박형준이가 조강지처를 벌여? 근데 이것도 그 여자는 완전히 뭐 지금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강지처를 벌입니까? 이혼하는 사람이 네 상 중에 한 상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극하면서, 그 다음에 그 뭐, KBS, MBC, 뭐 저도 KBS 이사지만, 온갖 동원회가, 야, 오세훈이 그 뭐 청량할 때 간 거 아니야? 내곡동 사태.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교묘한 가짜뉴스 있잖아요. 흑색선전 맡아도. 예. 지금 이게 박형준이는 뭐 당선돼봤자 LCT 되면 어디 검찰청만 가.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흑색선전을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 하나 있어요. 사전투표거든요. 지금 이게 그 좌파들은 사전투표하러 많이 가잖아. 근데 우리 우파들은 저번에 사전투표 전부 이게 부정선거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조작들. 이게 우파 쪽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난 4.15 총선의 그 피해의식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 쟤부터, 이거 나 이게 사전투표 조작되면 어떻게 했나? 그냥 본투표 가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본투표 날 진짜 급한 일이 생기면 못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사전투표도 하나하나 저희가 수개표처럼 감시를 하겠죠, 물론. 철저하게 점검, 대비하고, 그리고 이게 할 수 있으면 사전투표도 뭐든 한 표라도 이게 많은 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했다가 나중에 본투표로 다 미뤘다가 투표율이 낮아져 버리면 또 이게 의외로 또 제가 피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금권 선거를 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원도 준다. 곧 오늘부터인가 4차 재난지원금도 푼다. 그런데 지난 그 총선 때 우리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있고 우리 아파트 앞에도 10만 원 준다고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코웃음 치더라고요. 돈 10만 원 갖고 우리 서울 시민들을 이렇게 표를 살려고 한다. 오히려 이번에는 더 역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흑색 선전이라든가 맡아도 그래서 지금 선거 종반전에 큰 거 한 방 터트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국가순가 북수본인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을 몰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중에 야권 의원들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의원들도 지금 몇 명 있다는 얘기는 이미 보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그냥 이게 터트려갖고 그런 수를 쓰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그 뭐 지금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백약이 예를 들어 이제 그 부산만 하더라도요. 제가 받아봤더니 하루에 한 건씩 흑색선전을 하더라고. 하루에 한 건씩 뭐 미등기 뭐 부동산이 있니 뭐 어쩌니 저쩌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게 허위사실 팩트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뭐 국정원 또 사찰 가지고 엄청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가덕도 가지고 표점 어떻게 사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도 이게 지지율이 변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야 양측이 문재인은 양측이 정권이다. 옛날에 매일 넉대 나는데 맨날 넉대 왔다고 거짓말해가 국민들 피해를 줬잖아. 근데 이제는 진짜 넉대 와도 안 믿는데 근데 이번에 또 가짜 넉대 가지고 또 장난치려면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진짜 넉대 와도 안 믿는데 가짜 넉대 가지고 하려면 따라서는 이미 국민들이 문재인의 정권의 거짓말, 위선, 내로남불, 아시타비 이 모든 게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어떤 걸 앞으로 이게 공작을 내놔도 먹히지 않는다 이래 보입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백약이 무효라는 게 이번 조선일보 GV조선 조사에서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 특히 민주당을 결사적으로 지지한 층이 40대 아닙니까? 40대. 그런데 그 40대에서도 부산과 서울 다 뒤집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권을 찍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에서 서울을 보면은 40대가 54.9% 심판이. 그리고 안정론이 42.4%입니다.
부산은 45.6 대 43.0. 그렇기 때문에 이 40대까지도 돌아서서 20, 30대가 돌아선 것은 뭐 오래됐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만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누구를 찍을 거냐. 서울의 경우 오세훈 후보는 42.4%, 박영선은 43.8%로 아직까지는 박영선 후보가 근소한 차지만 1.4% 앞서고 있어요. 네. 지난 조사보다는 훨씬 지금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지난 조사 때는 6.9%로 박영선이 앞섰는데 네. 1.4%로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 지나면은 이것도 뒤집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40대가 이제 왜 그 문재인 좌파 지지가 높으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40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득권 민노총이라든지 지금 LH도 보면 땅 투기한 사람들이 40대 그 정규직 노조 있죠. 기득권청. 40대인데 정규직 노조면 아예 기득권청이잖아. 민노총. 이런 게 40대에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0대가 이제 그 이해찬 세대가 많아요. 정교조. 정교조 1세대. 어릴 때부터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 할 때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이념적으로 정교조 요런 이제 그 세뇌가 들어서 저는 좌파 지지자가 좀 많기는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그 LH 공사 이거 터지면서요. 얼마나 그 청년들은 분노하고 그다음에 또 나라 어르신들은 나라 걱정이 되죠. 후손들. 그러니까 20, 30대나 아예 뭐 60대 이상 이쪽은 완전히 돌아선 거고 근데 그 40대도 이번에 그 문재인이가 뭐 대책이라고 내놨는 거 있잖아. 이게 또 말이 안 돼. 야, 앞으로 이게 국어 공무원들도 다 재산 공개해.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소급 입법 만들어가 너가 옛날에 투기한 거 다 회수할게. 이런 게 하니까 40대가 볼 때는 야, 자기들이 땅 투기해가지고 불이 난 LH 직원도 40대거든. 근데 우리를 이렇게 하니까 전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40대까지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권이라든가 민주당이나 뭐 문재인 친분들도 뭐 내놓을 건 없지 않습니까? 성과가 있어야 뭘 내놓지. 이렇게 우리가 잘했는데 더 잘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해야 하는데 지금 뭐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뭐 할 거 없이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주로 야당이 네거티브 점수를 쓸 수밖에 없죠. 야당은 자기들이 뭐 특별한 실행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민주당 특히 요 박영선 후보 측이라든가 김영춘 후보 측에서 이 네거티브 전략을 아주 그냥 처음부터 계속 쓰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막말이랄까 이런 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할 정도예요. 아, 정말 네거티브가 이렇게까지 이제 그 심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처음 봤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 여당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이가 국민 여러분 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가 표 좀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데 이 정권은요 문장을 보면 이게 그 목적을 하든지 이런 게 없더라고. 잘못을 해서만 뭘 잘못했는지 뭐 문장이라는 게 주어 목적어 뭐 이런 게 동사 이게 다 균형을 맞아야 되잖아. 근데 잘못했다는데 아니 뭘 잘못했는데 이게 없어요. 뭐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잘못했다든지 탈원전을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이게 잘못했으면 앞으로 이렇게 고치겠다든지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잘못해서 표달하면 국민이 뭐 보고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흑색선전 마타도밖에 없는데 저는 막말 중에 그 어제도 제가 채널에도 했지만 윤호중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아, 이재명의 오른팔. 이재명하고 동기죠. 이재명의 오른팔 윤호중이가 도와준다고 넣어가지고 오세훈이 보고 쓰레기다. 쓰레기 분리수거해야 된다. 야, 정말 이게 그 자기 입이 쓰레기지. 딱 그냥 보니까 그거 무학대사 생각나더만요. 쓰레기 눈에는 쓰레기만 보인다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 보인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윤호중이가 자기가 이게 쓰레기 같은 심성이 있으니 전부 이게 쓰레기로 보이는 거고 오히려 이런 법사위원장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빨리 분리수거해야 돼요. 본인이. 역대 막말 중에 공당의 후보를 쓰레기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게 도움 되겠어요? 이런 게 저는 박영선이 떨어뜨리러 온 것 같아. 지금요, 임종석이든 뭐, 윤호정이든 박원순이 도와준다고 가지고 막말해가지고요. 임종석이는 아예 그냥 박원순이 칭찬해가지고 얼마나 표가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아주 이게 마이너스다. 이런 부분.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또 막말이 과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그 좀 항의를 하니까 찌라시 만들다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조수진 의원이 동아일보 출신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도 동아일보 전 대표지만 동아일보 출신인데 동아일보가 찌라시입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낙연도 찌라시로 보이죠. 왜 자기의 주구는 이재명이니까. 자기 주구는 이재명이야. 뭐 이재명이는 뭐 기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낙연이든 조수진이든 조중동 다 찌라시 아니냐. 저는 이런 사람에게 법사위원장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말 이게 부끄러운 거고요. 그 말 한마디로 옛날에 그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정동영이 있잖아요. 역대 막말. 예, 2004년. 야, 그때 탄핵 때 엄청나게 야당이 불리할 때 그때 어르신들은 투표 안 하고 집에 편히 쉬시면 된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의석을 많이 야당이 땄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옛날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정치권에서는 말 한마디로 저는 100만 표가 왔다 갔다 한다. 대선에서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제 막말은 자기들한테 부메랑이 돼가 돌아가지고 예.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근데 박영선 후보도 다급하기는 다급한 모양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수를 들이댄 그런 측면도 있고 그동안 공공개발이라든가 공공주도로 하겠다고 한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인데 뭐 35층 일률 규제라든가 서울의 경우는 꼭 공공 그런 주도만으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완전 실패를 자인하면서 지금 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공공주도형과는 다른 결의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실행력은 없고 지금 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걸로는 이해는 하지만 박영선 후보도 내심으로는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박영선은 거기다가 지금 오세훈 후보가 저 연희동에 대저택에 살고 있는 것도 다 폭로해 버렸잖아요. 그건 제가 이제 몇 번 방송에서 예, 제가 다 이야기했고요. 예. 방송 전두환 집 옆에 제일 먼저 얘기를 위에 제가 옛날에 장관 될 때 현장 갔다니까 조사하러 예. 박영선 집을 예. 왜냐하면 이게 신고 재산이 전두환은 102억인데 박영선은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억 얼마로 예. 신고를 했더라. 그 대저택을.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마다 몇 번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박영선이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밑바닥을 단내보니 문재인에 대한 민심이 너무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문재인도 버리고 해가지고 내 당선돼보자 뭐 이러는데요. 근데 그게 먹히겠어요? 우리 이제 국민들이 볼 때 그럼 이게 문재인하고 욕하고 막 자기가 민간 주도하면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 국토부 있잖아요. 협조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본인의 서울시장 임기 1년 하면서 뭐 30만 채를 자기 공급한다? 이걸 이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급하니까 이제 문재인도 공격하는 거.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 만나봤더니 이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을 55를 기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긍정은 35 밑으로 위험하네. 35 밑으로는 이미 레임덕 아니라 데드덕 죽은 오리거든요. 그 다음에 부정이 55. 지금 문재인가 그렇잖아요. 35 긍정 떨어지죠? 그 다음에 부정이 55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 입장에서는 뭐 문재인가 뭐 중요해. 장관 시켜주든 말든 자기 당선, 자기 표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문재인을 밟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무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이제 자중질환만 일하지 그게 표줄 국민이 어딨냐? 이래 봅니다. 조선일보 TV조선 조사에서 보니까 부동산 해결 능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 시민들의 후보 평가의 제1의 기준이 부동산 정책의 해결 능력이 있느냐 하더라고요. 다 조사해보면 어느 여론조사 그 해결 능력을 조사한 거 보니까 오세훈 후보는 46.1%고 박영선은 26.5%, 19.6%. 그러니까 20% 차이가 나는데 바로 이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격차가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이 부동산 해결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박영선은 없다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윤건영 전 청와대 상황실장이고 국정상황실장이고 지금은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주로 반영하면서 이번 보선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양반 얘기는 지금 한 자릿수 이내에서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아주 이렇게 격차가 좁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자릿수로 좁혀졌느냐 이 문제도 하나 있고 특히 또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전에 정무부시장도 있죠 서울시. 이 사람은 샤이 진보가 있다. 과거에는 샤이 보수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샤이 진보가 지금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것은 허수고 거품이 엄청나게 낀 거고 실제는 뭐 한 자릿수 7, 8%분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금만 하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근데 그게 제일 심한 게 이해찬이죠. 네. 이해찬이는 어려운 줄 알고 나와봤더니 다 이기라더라. 아니 어려운 선거인 줄 알고 자기가 등판했더니 거의 다 이긴 분위기다. 이렇게 떠들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믿느냐 아니면 본인들도 이게 어렵다는 거 알면서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 지레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그 어렵다는 거 알면서도 뭔가 이제 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걸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이제 전략이고요. 근데 문제는 진짜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이게 착각은 아무리 자유고 착각에는 뭐 컨트롤이 없다 하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저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이해찬이는 제가 보기에 보통 정치 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자기는 이게 뭔가 믿는 구석이 아까 금권, 관권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희망을 피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윤건영이도 뭐 여러 조사를 해봤겠지만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은 과연 이게 그 자기들은 현실을 모를까. 오히려 이제 그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알겠죠. 지지층한테 조금 더 희망,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가지고 포기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지어낸 거짓말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